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했던 이 대법관 증언법,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조현삼 변호사님. 오늘 전체 회의는 취소가 됐더라고요. 소위를 열어가지고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의 안을 처리를 했는데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 그리고 다음이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늘리는 안. 이걸 이제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회의만 남겨둔 상황에서 전체 회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됐고요. 이 문제만큼은 야당 대표들도 좀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이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취임 첫날부터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경우에 사실 오늘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 협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원내 재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오찬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되지 않은 이런 정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떠한 이 법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과 협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숙고하고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증언 문제는 지금 당장이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대법관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1년에 3,00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과부하 걸린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그런 입장도 나왔었죠. 그만큼 대법관 증언 자체는 이것은 대법원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법 서비스의 측면에서라도 증언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고 한 것이고요. 증언 숫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그 전체 인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조절하는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장인 자체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거 검토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취임식 날 할 줄은 몰랐다. 취임식 날 갑자기 법사위 회의가 잡혀가지고 이걸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광선 변호사님.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김용민 의원 30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 100명 있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 100명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왜 소위에서 통과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법조인 출신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통과시키는 저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요. 3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이 사안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전원 합의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증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 시스템 자체까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뒤집어 놓는 이런 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죠. 청문회 거쳐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의 의견 들어야 하고요. 또 법조인들 의견 들어야죠. 일부 의견에는 일리는 있어요. 너무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대법관의 수는 좀 늘려야 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문재인 정부랄지 이전에는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하니까 왜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와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청문회 됐건 뭐든 이건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고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걸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30명, 100명 법안 발의해서 많은 국회의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 자체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보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합의에 의해서 뭔가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밀어붙이게 하니까 법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30명, 100명 되면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이 바뀌는 문제면 법원 조직부랄지 그런 걸 그냥 30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본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 중요한 사법 시스템에 관한 법이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정작 대법원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 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경우에도 대법관 수 자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을 보면은 역시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 위원장님, 지금 야당 대표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공수처법이 이렇게 비슷하게 처리됐었다. 그래서 지금 졸속으로 뭔가 통과돼가지고 인원, 뭐 예산 모두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법 개정해달라 반박 나오고 있지 않느냐. 대법원도 지금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뭐 상고심 운영에 대한 그런 검토, 또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청회 한 번 없이 이걸 지금 임기 첫날부터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 요거 약간 오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필 이게 소위원회 회부가 돼서 통과가 되니까 바로 내일 본회의에 처리될 것처럼 그렇게 읽혀져서 오늘 첫 그 여야 대표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갖는 첫 자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이게 의안으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법안 소위 논의를 거쳤는데 법사위에서 좀 속도를 내는 모양을 비추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지금 나온 것처럼 일단 중지됐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하는 일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이 대법관 증언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예산이나 조직 관련된 논의도 같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나 이후 이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보완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오늘 소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 법제 선진국들의 선례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대법관 수가 훨씬 많은데 거기는 민사 대재판부, 형사 대재판부 등 이렇게 이 부를 나눠서 거기에 합의로서 이 주요 사건을 처리하기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법원 조직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 되는데 그 논의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거다. 내일은 세계특검법하고 검사징계법 원래 예정돼 있던 법안 처리에 의한 상정을 계획하고 있지. 예. 이 법 내지 또 형사소송법 또 공직선거법은 내일 뭐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왜 첫날 오히려 이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첫날부터 왠지 이렇게 야당에서 대통령이 뭐 법안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 적절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